누나는 굉장히 잘해줬을지 모르지만 형들은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큰형이랑 16살 차이가 나는데 복싱 선수 출신이래요. 형이 고등학교 때 말을 안 하고 외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딱 들어왔는데 형이 하는 말을 듣고 큰형이 하는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제 엄마가 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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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큰형이 안 해 하고 이제 방에 들어와. 뭐야? 정서가 형이 너 왜 안 때리는 줄 알아? 왜요? 때리면 너 죽을까봐. 복싱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선수가 죽었지. 일반인들이랑 이렇게 왜냐면은 하면 안 되잖아요. 공포를 느꼈겠네요. 죽음의 공포를. 네, 그런데 조정석 씨가 곱상한 외모와 달리 반전이 있습니다. 조정석 씨가 어렸을 때 집안이 정말 매우 가난했다고 해요. 특히 아버지께서 2000년대에 돌아가시면서 조정석 씨가 60이 넘은 어머니를 부양해야 되는 가장이 된 것이죠. 이때 조정석 씨의 나이가 겨우 20살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이 시기에 군대 영장이 나옵니다. 조정석 씨는 그 연로하신 홀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병무청에 가서 군 면제를 신청을 합니다. 예전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군대 안 가면 신의 아들이라고 했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군대 안 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당시만 해도 아무리 홀어머니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군 면제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생계 곤란 사유로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요, 네. 가족 구성 비율이라든지 재산액, 월 수입액 이런 것들이 이제 법에서 정한 기준에 충족이 돼야 가능한 거거든요. 군에서 정한 생계 곤란의 기준이 재산액은 1,300만 원 이하, 그리고 월 수입인 1인 18만 원 이하. 조정석 씨가 여기에 해당이 돼서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거는 그 당시 생활이 굉장히 좀 곤궁했음을 미뤄 짐작할 수가 있죠. 네, 데뷔 초에 조정석 씨가 당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요. 20살 때 자살을 생각을 했지만 그 정도로 힘들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못했다고 하고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서도 방이 하나밖에 없어서 어머니와 같이 자야 했고 또 인천 영종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이제 노가다로 일을 하기도 해서 너무 힘들어서 혼자 술도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조정석 씨가 삼수 끝에 서울예대를 들어갔대요. 근데 생활이 이제 힘들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그리고 학생 신분이니까 신용 등급이 낮고 이래서 대출도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인도의 학업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냥 봐서는요, 어려운 집안에 자랐다고는 전혀 못 느낄 거예요. 그분의 별명이요, 보드윅이에요, 보드윅. 뭐냐면은 역대 헤드윅 뮤지컬의 주인공을 맡았던 사람들한테는 별명이 다 있어요. 조승우는 조드윅이거든요. 근데 같은 조정석인데 사실 더 선배고 조드윅은 갖고 있잖아요. 근데 헤드윅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굉장히 짧은 이 핫팬츠에다가 몸을 다 드러내는 그런 분장을 하거든요. 살이 너무 하얘서 뽀예요. 그래서 보드윅이에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또 이제 조명 받으면 더 뽀해 보일 거 아니에요. 무슨 정말로 뱀파이어처럼 반짝반짝하는 그 친구가 가사곤란일 거라고는 누가 생각하기 힘들죠. 근데 정말로 어릴 적부터 표심이 되게 지극하고 어머니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티 없게 굉장히 밝게 자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정석 씨는 위로도 또 3남매가 있잖아요. 근데 네. 그분들은 어머니를 왜 부양하지 않았던 건가요? 맞아요. 이러한 이유들로 봤을 때 아마도 조정석 씨와 이제 형 누나의 그 호적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 면제 당시에 어머니 호적상에는 조정석 씨만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봤을 때 어머니를 부양할 사람이 조정석 씨밖에 없었던 거죠. 호적을 변경하려면요, 원래 전 남편이 그 같이 재판을 해서 허락을 해야만 호적 자체도 변경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성씨는 변경을 했지만 호적은 변경을 원래 못했어요. 자동으로 그 전 남편한테 가는 거예요, 그 3남매는? 그러니까 저 3남매는 남편의 그 전 남편의 호적에 남아있는 상태에 아버지가 변경이 안 되는 거죠. 그 형님과 누나가 있는데 그 도움을 전혀 못 받았던 거죠. 근데 실제로 형 누나들도 너무 힘들었대. 다 같이 너무 힘들어. 다 같이. 그러니까 2012년에 그때 취재할 때 소속사에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2012년이면 조정석 씨가 80년생이니까 32살일 때잖아요. 아직도 졸업을 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정말로 돈이 없어서
어머니를 부양해야 되니까는 바로 그냥 일터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힘들게 일했습니다라고 이건 항의보다는 호소에 가까웠어요. 홀어머니를 부양하면서 배우의 꿈을 키운 조정석 씨가 인기 스타의 길을 걷게 된 건 영화 건축학 개론의 납득이 역할을 하고 나서부터잖아요. 스타 반열에 오르자마자 어머니에게 집 한 채를 선물하면서 효도를 제대로 했다고 합니다. 자, 효심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전 세계를 누린 월드스타 비자 배우 김태희 씨의 남편 바로 정지훈 씨인데요. 지금 상상할 수도 없지만 정말 데뷔 전에는 힘든 시절을 보냈대요. 맞아요. 예. 제가 2000년대 들어서 기자 생활하면서 만났던 솔로로서 최고의 슈퍼스타를 꼽으라면 누가 뭐래도 비예요. 비죠. 근데 이 시기에도 이런 이 가난을 모티브로 한 그런 사연이 통할까 싶었는데 정말 비는 그 사연을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네. 어떤 거였냐면은 본인이 너무 어렸을 적에 너무 가난해서 스스로가 굉장히 불안한 아이였다고 생각을 했고요. 한 5일 정도까지는 굶어봤대요. 하루는 이제 보리차가 없어서 이제 물만 끓여 먹었는데 밤에 이제 안 보인 상태에서 물을 먹었는데 뭔가 씹혔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게 바퀴벌레가 알을 까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왜 원효 해골물을 그냥 시원하게 마셨다는 것처럼 그냥 먹을 때는 뭔가 씹히는 게 있으니까 배고팠는데 좋았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게 바퀴벌레 알인 줄 알고서는 마음이 너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물 한 모금조차 제대로 먹기 힘들 만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진짜 안쓰럽네요. 그러니 얼마나 성공에 굶주리고 내가 성공해서 엄마를 보살피고 뭔가 좋은 걸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저는 가족이 가난해도 가족이 있다면 네. 좀 끈끈한 가족이 있다면 힘을 내서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정지훈 씨가 어머니에 대해 애틋한 사연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지훈 씨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하셔서 해외로 돈을 벌러 나갔어요. 그래서 정주 씨 혼자 어머니 병간호를 했는데 또 여기에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너무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 어머니께서 당뇨병에 걸렸는데 이 인슐린을 살 돈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당뇨병이 아무리 무서운 병이라고 해도 그 인슐린만 있으면 살 수가 있는 병인데 그걸 살 돈이 없어서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진짜 원통하고 가슴이 미어지고 그랬을까요? 네. 그래서 뭐 당뇨병, 백혈병, 부자들 병이라는 얘기도 이제 예전에 있었죠. 물론 이제 2018년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인슐린 주사제도 이제는 뭐 저렴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그 거의 매일같이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약제 비용만 해도 도저히 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경우가 꽤 됐었죠.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장례식을 치르고 와서는 정지훈 씨가 무너진 거예요. 왜냐면은 아무리 힘든 삶 속에서도 어머니를 병간호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떠나버리셔서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내 멋대로 살겠다는 생각으로 집안 이제 가구를 다 때려 부셨는데 그러다가 침대 밑에서 어머니가 남겨둔 편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동생을 잘 부탁한다는 얘기와 함께 통장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본인의 운명을 어느 정도 직감을 해서 이 돈을 쓸 수가 없었던 거죠. 나 떠나면은 이 돈으로 너희 생계를 꾸려라라는 생각으로 진통제랑 인슐린 안 사고 모아두신 돈을 두고 가셨던 거예요. 이게 비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었던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이거 어머니가 근데 당신 어머니가 그 주사를 할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식들을 위해서 남겨둔 거예요. 그게 어머니 목숨값이 얼마나 목숨값이네. 고통스러우셨을 이건 텐데 정말 처음 듣는 그걸 얘기다. 참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인가 봐요. 네, 진짜 아들을 얼마나 이렇게 사랑했어요. 듣기만 해도 막 이렇게 눈물 나네. 가슴 그죠? 아프고 막 이러고 박 하는데 하나씩 터졌어요 또. 진짜 아들은 그 옆에서 지켜보고 실제로 그걸 봤을 때 어떤 진짜 상상이 안 되는데 진짜. 인생이 달라질 수 그럼요. 있는. 예. 그래서 엄마가 보고 계실 테니까 저렇게 성공을 한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그때 정지훈 씨가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병을 못 고칠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그때는 손 내밀어도 잡아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를 들었는데 그때 어디 무릎팍두산가 어디에서 나와서 이 얘기를 할 때도 정말 많이 슬픈 진짜. 이야기여서 많은 시청자들이
겉으로는 정말 화려하게 보이는 가수 B가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해서 정말 많이 울었던. 정지훈 씨가 아유 진짜 네.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해드렸던 게 편의점에서 파는 즉석 미역국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성인이 돼서는 이제 가장 후회스럽고 죄책감이 든다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정지훈 씨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가장 맛있는 걸 이렇게 대접해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도 아마 아셨을 거예요. 이게 뭐 인스턴트이든 아니든 내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제 미역국 끓여준 걸 정말 맛있게 드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이거 왜 이렇게 가슴 아픈 얘기를 갑자기 해가지고 말이야. 확 들어오네. 아유. 네, 정지훈 씨 하면 사실 굉장히 끊임없이 노력한 악바리 이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데요. 그 정도로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심지어 작품 같은 경우도 제가 취재를 했을 때 본인이 직접 감독님한테 가서 내가 이 작품에 꼭 출연해야 된다, 내가 이 작품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어필하면서 스스로 작품을 가지고 오는 배우이기도 해요. 그런 그 정도로 작품이 있었어요? 네, 실제로 SBS 작품 중에 그런 작품이 있었는데 이게 그 정도로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니까 정말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그런 스타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본인이 막 달려갈 수 있는 이 원동력이 알고 보니 이렇게 어머니였던 거죠. 어머니에 대한 기억. 실제로 정지훈 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머니를 생각하면 쓰러질 수가 없다. 넘어져도 다시 달릴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예, 예전에 그 빛이 저도 예능 프로에서 만나고 그러면은 너무 과하게 열심히 해요, 뭐든지. 너무 열심히 몸을 가리지 않고. 그다음에 연습실에서 그때만 해도 JYP 뭐 연습실에서 연습할 때인데 윤정수 씨하고도 친했어요, 비가. 걔 뭐 하는데니? 그러면 또 연습하고 있나 봐. 쟤는 정말 악발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리고 운동도 예전에 그 영화 찍을 때도 그렇고 이게 정말 노력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예. 현실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유가 있는 거였어요. 예.